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요, 재테크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재테크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젊은 사람들도 뭐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소형 주택을 구매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앞으로 제주도, 관광도시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인 오피스텔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장기화되고 있는 저금리 시대. 1998년 이후부터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금리는 도무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이런 좋은 혜택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에 적극적으로 다른 재테크 방법을 찾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수십억을 호가하는 고가의 건물은 언간생심 그림의 떡. 서민들도 시도해볼 만한 수익형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익형 부동산은 쉽게 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크게는 빌딩을 구입해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월세 놓는 방법이 수익형 부동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많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는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이 수익형 부동산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에서 110만 원 정도 계약이 되기 때문에 세후 임대 수익률을 4%에서 6%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소형 부동산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수도권에서만 18,000여 건이 넘는다는데요. 지난해 전국 입주 물량인 13,000여 건보다도 많은 수치. 문제는 없을까요? 네, 최근에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서 공실률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중소형의 빌딩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4% 미만대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투자 금액과 입지, 상품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목표 수익률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어디 없을까요? 최근 공급 과잉에 따른 임대 수익률 저하와 관리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바로 호텔형 서비스 레지던스인데요. 서비스 레지던스는 호텔 같은 수준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취사,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렴한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제주도 같은 휴양지에서 큰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본 이곳. 서울에 위치한 한 호텔형 레지던스의 모델하우스인데요. 분양 지역은 제주도. 고객 편의를 위해 서울에 모델하우스를 마련하고 현재 분양을 진행 중. 새롭게 이어지는 호텔형 레지던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수익형 레지던스입니다. 호텔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객실 안에서 세탁과 간단한 조리도 가능하며 옥상에는 하늘 정원, 바베큐 파티장과 1층에는 다양한 부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관광 특구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인 호텔형 레지던스. 호텔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객실 이용료는 호텔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선호도가 높다는데요. 관리와 운영은 전문 업체가 대행해서 해주기 때문에 임대 관리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각 실별로 개별 분양을 받고 분양을 받은 고객은 운영 위탁을 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위탁 운영을 통해 임차인 관리에서 해당되는 장점과 위탁 운영사의 운영 수입에 대한 수익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투자 금액의 연간 10.5%의 수익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에 서툰 초보들에게는요, 꾸준히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구입한 부동산을 관리해 나가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바로 호텔형 레지던스의 가장 큰 장점! 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1, 2년마다 새로운 입주자를 구할 필요가 없고
월세 하향 변동성의 걱정, 건물 유지 보수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부분에서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용 투자자 중에서 임대 사업에 경험이 없거나 새로운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보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하면은 입지 조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지가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풍부한 임대 수요가 보장되는 곳이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 관광객이나 외국인 바이어들이 많은 곳이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서울 도심권역이나 강남권역이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임대 고객이 외국인 관광객이나 바이어, 그리고 국내 비즈니스 출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형 레지던스. 이 때문에 서울의 경우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명동이나 남대문, 인사동과 시청 등이 유망 지역으로 꼽힌다는데요. 그렇다면 제주도는 어떨까요? 일단 국내 대표 관광특구답게 관광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00년도에 비해 2011년 외국인 관광객은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제주관광협회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숙박업소의 객실 가동률은 75% 이상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의 숙박시설에 투자하시면 안정적인 수익 보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함덕 서호병 해변 앞에 위치해 있으며 민물과 썰물에 따라 함덕 에메랄드와 모래사장이 펼쳐집니다. 초보 부동산 투자자도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고 수익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 뜨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호텔형 서비스 레지던스. 그렇다면 호텔형 레지던스를 포함해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뭘까요? 높은 임대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싼 분양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와 더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양가인지 따져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시행사의 부도나 경영상의 변수로 인해서 확정된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업체의 기경험 여부, 합리적인 운영 여부, 임대 수요가 풍부한 여부 등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익 확정형 레지던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그 수익 부분은 세입자 관리 같은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럼요. 이 부동산을 재테크를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수익이 확정된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 입주민을 찾는 문제, 또 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전문 업체에서 모두 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참 비용 면에서도 좋고 또 부담도 덜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부담만 덜어져도 상당하죠. 사실 임대 수익을 기대했던 분들이 이게 임대가 잘 안 나가면 그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거든요. 근데 임대 수익이 좀 제대로 되고 또 관리도 잘 된다면 뭐 많은 분들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또 관광 도시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사실 공급이 너무 많아서요. 이 기존에 있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재테크를 하실 때는 어떤 조건이 좋은지 또 입지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예상 임대 수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따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또 알찬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가을은 따끈한 커피 한 잔이 잘 어울리는 계절이죠. 그런데 이 커피에 대한 의견들이 아주 분분합니다. 바로 발암 물질과 항암 물질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연구들은 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들은 모두 크림이나 설탕을 제외한 아주 순수한 커피만을 적당하게 마셨을 경우라는 거죠. 혹시 하루에 서너 잔씩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마시고 있는 건 아닌지 크림과 설탕의 양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김성경의 비즈니스 사이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